인 대표님, 이재명이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거예요. 지난 9일에도 폭풍 트윗 6개나 올렸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장이 잘 안 돼요. 공부는 짧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흥망성쇠할 때 쇠자도 틀린 것 같던데요. 뭐 하여튼 좀 이상하게 쓰고. 그러게요. 맞춤법 뭐 이런 것도 틀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실력이 좀 달리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우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자기의 적수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번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한테 이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아주 많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지난 그 설날 전에도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6%포인트나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4%포인트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국민의힘하고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자꾸 커플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끌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설날의 계기로 민주당은 좀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금 올라가고 있다. 과거에 2016년 공천, 2020년 공천이 보수가 망한 게 공천 전쟁했잖아요. 옥새 파동인이 다 공천 전쟁했는데 그 못된 거를 이번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전략을 잘 구사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광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후광 효과.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디커플링이 됐는데 이제 커플링이 딱딱 지금 아구가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확실히 지금 앞선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리얼미터가 5일에서 8일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9.2%가 그렇습니다. 40% 곧 육박하게 돼. 40%만 넘으면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40.9, 1.1%가 올랐고 민주당은 41.8로 0.9% 차이로 이렇게 좁혀. 전에는 거의 10% 이렇게 늘어났었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오차 범위 정도가 아니라 딱 붙은 거죠. 0.9%. 저는 리얼미터가 유독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한 10% 가까이 진 걸로 나오는데 그게 차차차차 좁혀졌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그런 거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골든 크로스 치고 올라가고 있고 증권용어로 민주당은 데드 크로스 쳐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신하잖아요. 새로 정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참신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또 이슈 선점을 또 하잖아요. 뭐 그 철도 지하화 또 메가시티 또 하다못해 1,000원의 아침 대학교 그다음에 정치개혁 월급 국회의원 월급 중위권 소득으로 확 줄이고 불체포특권 폐지라든지 이런 거 하고 하다못해 설 선물도 대표가 한 7, 8천만 원을 쓸 수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연탄 배달로 다 했어요. 연탄으로. 그거 얼마나 발상이 좋았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연탄 떼는 사람이 있냐고 할 정도로 연탄 떼는 사람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할 말 없으니까 연탄 쇼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쇼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유장쇼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도 연탄 봉사 좀 해봤거든요. 정말 연탄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지고 니아카 끌고 다니면서 하다 그건 숯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손에 묻으면 얼굴에 무심코 만지거든요. 근데 얼굴에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숯검정 좀 묻은 것 같고 연탄 쇼하고 있다고. 자기는 위장탈당 쇼 안 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공약 같은 공약을 하나도 못 내놓고 있어요. 아니 철도 지하화도 국민의힘 내니까 그 다음날 발표하고 뭐든지 지금 한 수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 완전히 포기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연탄 쇼 온다 그러는데 제가 신혼 초에
잠실 2단지 13평에서 살았습니다. 5층에 살았는데 연탄을 전부 그때는 지어 날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탄 배달한 분도 하지만 그 보기가 민망하고 또 좀 힘드니까 같이 날라주면 5층까지 연탄 들고 가는 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저도 개포동에 지금은 재건축했습니다만은 13평짜리 연탄 5층 살았는데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갔다 오면 연탄이 다 꺼져서 냉방이잖아요. 그 번개탄 하나 사서 불 피우고 그랬죠. 그때는 연탄이 대중화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연탄 떼는 사람이 그 많아요. 저 개포동의 저기 구룡마을이라든지 저 노원구의 그 백사마을이라든지 저런 신림동이나 저런 데 아주 연탄 떼는 데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탄 쇼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말은 연탄 떼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표만 얻을 줄 알았지 그 사람들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민주당이 한소 졌어요 이번에. 명절 선물로 비대위원장이 연탄을 한다. 정말 저는 발상이 좋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또 긍정평가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자치당은 총선에서 치는 것 아니냐. 지문 끝장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아무튼 뭐 과반 51%뭐 50% 이상을 얻겠다고 했는데 만약 국민의힘한테 졌다고 하면 그날로 당장 옷 벗고 나가야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지지자들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의 92%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은 70%만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30%는 같은 민주당 지지자라도 이재명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죠. 거기다가 지금 지역구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리서치가 조사를 했을 때는 뭐 16% 이렇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뭐 시작도 안 한 거고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서 뭐 발도 안 디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전 5승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럼요. 지난번 그 시장에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서로 뭐 조언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은 딱 이렇게 하고 다니고 원희룡이는 벌써 머리 팍 숙이고 이렇게 벌써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구 사정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거기에 유동규가 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격하게 되는 거죠. 유동규가 이재명의 좀 그 약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들끓어 오르게 만든 다음에 원희룡 표를 잠시 갈 것 같으면은 원희룡 손 들어주고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원희룡 표를 유동규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하수 중에 하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도 이 SNS 설날 밤에 올린 것 같고 원희룡 후보가 또 그 올렸더라고요. 또 통합도 중요하고 뭐 한 사람의 판단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말도 좋지만 그 뜻은 이재명 그걸 네가 할 얘기냐. 그 너한테 할 얘기다. 너부터 단결하고 통합하고 한 사람이 판단이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데 너부터 판단 잘해라. 이런 뉘앙스를 올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임리하게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 인천 계양을도 얼마든지 전 뒤집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다 제3지대 개혁신당에서도 이재명이니까 거기에 또 짱짱한 나름대로 후보를 낼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갉아먹을 것이고. 거기도 또 정의당 후보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는 이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송영길이 지금 옥중 창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창당 작업을 실질적으로는 부인이 하는 모양이에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중 창당을 하는데 송영길 처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영길이가 아주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도 당이라든가 뭐 이재명 측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파리에서 들어오라고 할 때는 특달같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뭔가 다 자기들이 방어를 해줄 것처럼 하고는 딱 내쳐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의 수법이죠. 거기다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유성정당 만들고 준연동을 한다니까 송영길이가 그 충성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적극 찬. 근데 당신은 우리 필요 없어. 선 딱 그어버리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송영길 처가 나선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죠. 어느 정도 그 되면은 그
비례대표 쪽은 뭐 한석 정도, 한두 석 정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근데 당명을 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돈봉투 당 뭐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때고 하긴 할 것 같다. 조국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의 이런 거 보면은 인품이 드러나죠.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준 게 누굽니까? 송영길이 아닙니까? 자기 멀쩡하게 하는 데를 포기하고 개항을에 자기 한 대를 포기하고 이재명을 심어줬잖아요. 분당에 이재명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심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서울시장 그 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거의 만들어줬는데 모르는 척하니까 송영길로 봐서는 아마 지금 검찰에 대한 분노보다 이재명부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부터 아마 칼집을 들리는 놓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 부인을 통해서 뭐 창당을 하고 뭐 이런 움직임 저는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로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한테 아주 불리한 결정만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기권한 사람들 표를 대선 때도 만만치 않게 돈을 또 지원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섭섭하지요. 지금 변호사비도 없어갖고 쩔쩔쩔 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 누구죠? 저기 정유라한테도 돈을 그때 뭐 1,000만 원인가 뭐 갖다 줬잖아요. 950만 원인가. 그게 송영길 돈이 있어서 갖다 줬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누구 돈이겠어요? 그리고 너 좀 저기 저 비밀 되는 거 있으면 좀 정보 좀 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또 하나 지금 악재가 13일 날 백현동 그 로비스트 김인섭 이제 재판이 있는데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 여기는 뭐 완전히 이재명하고 아주 그냥 딱 붙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도 인섭이 형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는 5년 구형에 추징금 66억 구형을 했습니다만은 내일 이 김옥권 부장판사가 이게 또 이분이 상당히 강직한 분입니다. 진보 좌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떨어지게 이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선도 지금 불투명해. 지역구도 잘못하면 떨어지면 그걸로 끝장이야. 거기다가 김인섭 재판 또 1심 결과가 나와. 이래저래 이재명이가 잠을 이루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는 당명대로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가 아니라 나홀로 이재명 당이 된 거예요. 나홀로 이재명 당. 민주가 아니죠. 이재명 사당이 된 거예요. 이재명 감옥 가는 걸 어떻게 보면 늦춰보려고 하는 사당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총선 전략이 모두 다 삐뚤어진 거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원래 출발한 대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길 잊어버린 것만큼 포기하기가 싫어가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꾸다가 절벽에 빠지는 거죠. 지금 이재명의 모양이 지금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기부터 던져야죠. 자기부터. 이재명 자신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잠을 잘 못 이루면은 그분이 당뇨가 뭐 심하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컵과일만 먹어가지고 그게 무슨 1,000만 원어치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조명균 씨인가요? 조명호 씨인가? 이 폭로한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 아주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총선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어쨌든 민주당 사정이 여기는 공천이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